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도 소수책방 고민 상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알레르기 비염이 또 갑자기 도져가지고 어, 코가 맹맹한데요.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 물 먹방으로 하기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오늘은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치킨을 먹으려고 하고요. 어, 그래도 좀 꾸준하게 유튜브를 해보려고 1월에 좀 마음을 먹었긴 했는데 우선 좀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계속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은 조금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에 올라가는 영상은 좀 밝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치킨은 시켰고요. 치킨이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고민 상담소를 찍는 동안에 치킨이 오지 않으면 아마 고민 상담소 끝나고 치킨을 먹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남은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는 좀 그래서 고민 상담소를 하다가 치킨이 오면은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냥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책방의 소식을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내일이죠. 내일에 책방에 책들이 좀 많이 옵니다. 물론 제가 주문했던 책들이 이게 가만 살펴보니까 책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 반 정도는 내일 올 것 같고 반 정도는 좀 나눠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내일 정도에 혹은 내일 모레 정도에는 좀 더 책을 한 더 시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말에 뭔가 더 좀 많은 책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꽂혀져 있는 책들 한번 다 내놓고 내놓고 새롭게 다시 다 채워놓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책에 대한 애정도 그동안 쌓였던 애정들이 있는 책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다 해놓기는 좀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제가 좀 뭔가 할 게 없을까? 약간 이런 뭔가 고민 상담소 말고 또 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최근에 샀던 책들을 좀 소개해주는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책들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매로 살 수 있는 책들 말고요. 어, 하나의 또 취미라고 하는 게 또 절판된 책을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물론 다 읽을 때도 있지만 읽지 못할 때도 있고 그냥 물성 그 자체가 좋아서 혹은 그 텍스트를 또 구하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번거로우니까 미리 주문을 해놓고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쟁여놓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샀던 책들을 몇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샀던 책은 우선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번 주 혹은 저번 주 금요일 뭐 그때쯤에 왔었던 책들인데 제가 이번에 책 주문을 하면서 이쪽 돌베개에서 나온 그 철학자의 돌 시리즈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철학자의 돌 시리즈를 이제 갖고 오면서 몇 개는 뭔가 절판이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3권 정도를 제가 읽으려고 뭔가 주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품격에 대하여.
라는 그 리처드 노먼이 쓴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애덤 모턴이 쓴 잔혹함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해럴드 슈와이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렇게 뭐 그냥 보여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그냥 아무 곳이나 펴가지고 좀 괜찮은 부분이다 싶은 거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실제로 모든 사물들은 그런 식으로 예컨대 공간적 병렬 상태로 도화지 위에 밀집된 상태로 길게 끄는 음표로 사물로 또는 머뭇거림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물들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런 방식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른바 영혼이라는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음악의 프레이즈를 구성하는 음들마저 공간적으로 병렬해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왜냐하면 모든 드러남이란 지속의 지연이 지속 안에 내포된 더 거대한 세계의 머뭇거림 또는 불확정성이 잠깐 동안 구체성을 띠고 외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같은 지속의 지연 가운데 느릅나무들은 아직 잘려나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바로 이 머무름 가운데 모든 것이 유예된 상태로, 모든 것이 미결정 상태로 존재한다. 지속의 지연 가운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깊고 긴 자취를 남기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거저 얻은 조금의 몫이다. 약간 이런 책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은 잔혹함에 대하여 라는 책이고요.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동을 비교할 때는 확실히 그 도덕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선별된 해결책들이 더 참작될 때 도덕적 고려는 이미 초기 단계에서 제기된다. 열쇠를 안에 두고 차 문을 잠근 여성은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아 그의 머리로 차 유리를 깨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복이나 법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꺼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성향이 있다. 말하자면 그런 행위가 고려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아니다. 자동차 문을 여는 명백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걸러낸다. 이러한 경향 중 일부는 분명 인간에게 내재된 특질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들을 걸러내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어느 분야에서든 잘못된 행동을 걸러내고 올바른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저지를 때 그의 내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약간 이거에 대한 책이고요. 재밌어 보입니다. 그리고 삶의 품격에 대하여 라는 말인데요. 삶의 품격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요. 이런 게 있네요. 인생의 답을 찾는 여정. 이런 목차가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줄 잘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맥락을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맥락 없이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좀 곧바로 이해가 쉽지는 않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식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이해다. 전문 과학 분야의 경우 그런 신뢰란 특정 종류의 기관들에 대한 신뢰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 공동체가 과학자들이 동료들의 주장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곳임을 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해서 과학적인 주장을 검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과학적 결과물이 출판되고 학회와 학술지를 통해 전파되는 방식과 과학자들이 다른 분야의 학자들처럼 동료들의 작업을 심사하고 논평하는 평가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신뢰는 우리가 학술 단체나 교육기관의 실제 참여자로서건 학생으로서건 직접 관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도와 절차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처드 노먼은 그 영국 출신으로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철학자라고 하네요. 영국 휴머니스트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래요. 어떤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그러면 책은 요즘으로 제 책자랑을 갑자기 하게 됐네요.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고민 상담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눈을 감고서 한번 꼽아보도록 하고요. 말과 글의 고민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과 글에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온도가 있다면 사람마다 적정 온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 말과 글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밥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치킨은 BHC 치킨이고요. 그냥 프라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시켰고요. 요거 물 한번 빼볼게요. 오늘은
맥주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맥주 저희 책방에서 파는 거 홍보라도 조금 해볼까 해가지고. 말과 글에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온도. 말과 글. 적정 온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요?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주 한 잔 먼저 하겠습니다. 혼자 먹으면 약간 부모님이랑 같이 안 먹어서 좀 죄책감이 느껴져요. 저 혼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치킨 먹을 때도 그렇고요. 피자 먹을 때도 그렇고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뭔가 항상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효자 같은데 저희 효자는 절대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또 혼자 먹으면 또 좋은 점은 치킨을 혼자 먹으면 닭다리 2개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참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BBQ보다 BHC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치킨을 시키면서 생각한 거는요. 솔직히 처음 혼자 먹을 때 배달 잘 안 시켜 먹거든요.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도시락을 자주 먹고요. 아니면 김밥 하나 사와서 뭐 저녁엔 김밥을 보통 하나씩 먹는 것 같은데, 왜냐면 뭔가 책방에 이렇게 좀 냄새 나면 혼자 이렇게 안에서 뭐 먹고 이렇게 냄새 나면 조금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시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먹방 한다고 하면서 한번 시켜 먹는 거죠. 그래도 뭔가 고민 상담이 끝나고 치킨이 안 와서 다행이다.
가끔 그 치킨 잘 발라 먹는 분들 있잖아요. 막 진짜 발골 실력이 막 엄청 좋은 분들. 저희 아버지도 발골 실력이 엄청 대단하신데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먹은 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원래 예의가 아니지만 제가 먹은 걸 보다 보니까 더 잘 발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뭔가 약간의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그 시를 배우는 날이어서 시창작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작년 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춥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약간 이번 겨울이 좀 스산한 느낌도 있고 작년 겨울보다 좀 더 덜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좀 동일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각자 개인적인 상황인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구군이 다 해서 뭔가 마음이 허한 건 아닐까요? 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냥 장난식으로.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은 이번 겨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글자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버리고 왼손으로 바꿔가지고 먹습니다.
두 번째 닭다리를 너무 큰데. 진짜 크다. 그래, 이거 하나는 먹자. 마지막 하나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우선은 말과 글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말과 글에 둘 다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말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말은 말과 말을 전달을 함에 있어서 결국 대화이겠죠. 물론 글도 어떤 대화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람의 육성으로서 그 사람한테 말로 전달하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을 하는 사람의 제스처나 혹은 눈빛 혹은 몸짓 이런 것들로 어떤 하나의 의미를 창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손하게 말하는 것과 좀 건방지게 말을 하는 것, 혹은 대충 말하는 느낌, 혹은 좀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런 모든 태도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갖게 되는 그 질감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말의 온도가 또 바뀌는 부분은 의미를 하기 전에 높낮이, 그러니까 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국의 성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성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언어로서만 보자면 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높낮이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갖게 되는 어떤 의미 창출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저음의 목소리로 하는 것과 고음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역시 다르고요. 아무래도 저음의 목소리로 할 때 좀 더 신뢰감이 드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좋은 목소리라는 부분을 갖게 된다면 꼭 저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어떠한 부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말을 빠르게 하는 것과 느리게 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빠르게 하면 온도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느리게 하는 경우에는 온도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빠른 거는 일종의 뭔가 뜨거운 온도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인 이런 첫 번째 그 사람의 제스처에서 나오는 것 하나, 그러니까 일종의 말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말을 할 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의 높낮이와 말을 갖고 있는 그 높낮이, 저음과 고음 혹은 느리고 빠른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온도가 또 다르겠죠. 그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의미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의미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이 앞선 부분으로 사실은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가 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연기는 되게 차갑게, 저 사람의 연기는 되게 따뜻해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똑같은 의미로서 전달을 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기의 톤 자체가 여기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자의 얼굴은 그 사람의 결이라고, 목소리의 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음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색이 애초에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어떤 특이점이 있다, 어떤 개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느껴지는, 저희가 느끼는 어떤 하나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말 이후에 의미화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온도, 그러니까 글적인 온도는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이 온도가 차가워지느냐 따뜻해지느냐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온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너 죽고 싶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너 죽고 싶냐라는 말을 되게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죽고 싶냐라고 했을 때의 그런 가벼운 느낌, 가벼운 온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말들을 예를 들어서 조폭 같은 사람들 진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킬러들이 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뭐 죽음과 가까운 상황을 통칭해 보자면 뭐 장례식장이 될 수 있겠죠. 장례식장에서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의미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그 앞뒤 맥락에 따른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글은 글로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온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면 뭔가 시적 언어와 당연히 소설적 언어는 정말 다르고요. 시적 언어는 좀 더 많은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 어떤 하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비의미적인 파장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파란 물컵이라고 했을 때 뭔가 시원한 물컵이면서 이 파란색만 갖고 있는 그 이상한 느낌, 질감 그런 것 때문에 이 파란 물컵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어떤 물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컵이 갖고 있는 또 질감과 예를 들어서 물병 혹은 물통 이렇게 또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도 다르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 뭔가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혹은 그 뭔가 색감이나 혹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온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 글을 읽었을 때 내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글을 되게 오후에 나른한 햇살을 받으면서 내가 그 글을 읽었을 때와 새벽에 혹은 새벽 기차 혹은 아주 차가운 겨울 기차를 타는 상태에서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의 뭔가 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글들은 일부 글들은 전쟁 통해서 쓰여지는 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전쟁 통해서 내가 읽었을 때와 내가 되게 아주 편안한 내 집 안에서 내 방 안에서 읽었을 때는 확실히 그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위기는 당연히 온도와 결합을 하겠죠.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적정 온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해서 맞춰갈 수 있을까요?는 거꾸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의미화, 예를 들면 말로써 내가 어디까지 온도를 맞출 수 있는가라는 거는 우선 그 사람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가에 있어서 그 의미가 정확한 표현인가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높낮이나 저음, 고음, 느리게 빠르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제스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에 따른 것은 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온도인지를 우선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초등학생 혹은 곧
초등학생이나 혹은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의 온도와 그 다음에 아주 뭔가 철학과 교수한테 말하는 온도는 엄연히 다르게 온도를 다르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언어의 온도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의 온도에 맞추려면 그 사람의 언어의 온도가 무엇인지 우선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내 온도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 습득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까칠하게 언어를 쓰지만 그 사람이 내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 언어를 나의 언어의 온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까칠함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화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언어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뭔가 까칠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어떤 두 분이 뭔가 얘기하는 게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 경상도 두 분이 얘기하는 언어의 온도를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되게 뜨겁다고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내가 가진 언어의 온도도 어떤 온도인지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로는 그것은 일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에 뭐랄까 중첩되어 있는 언어의 그러니까 말의 온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언어의 온도를 파악하는 것 이거 첫째 두 번째는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당연히 그 내가 하는 것 말고도 그 사람이 내 언어를 썼을 때 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제스처나 그 사람의 말의 높낮이 그러니까 그 말의 이면에 그 부분을 파악한다면 그 사람의 적정 온도를 맞춰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글은 다수를 향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가운 차가운 온도의 언어를 가진 글은 그 나름의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뜨거운 온도의 언어들은 그 나름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에 있어서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글의 온도가 내가 가진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의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언어의 온도가 어떤 온도인지는 파악하기는 좀 쉽진 않겠죠. 근데 오래 쓰다 보면 나의 언어의 온도는 이런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기를 쓰는 것도 좀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슬픔의 온도가 낮은 온도라고 본다면 일부는 또 따뜻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화가 나는 것 그거는 높은 온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언어는 어떤 부분에 좀 더 그 위치성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먹방 하나랑 고민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뭔가 너무 영상이 많이 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버티시고 삶을 영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 날 때 소수책방 꼭 놀러 오십시오. 이번 연도까지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그렇습니다. 놀러 와 주시면은 제가 한 달 조금씩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혹은 점심 혹은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잠을 주무신다면 행복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